얘가 지금 일단은 대시보드로 가세요. 이렇게 대시보드로 들어오셔서 대시보드로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영문 버전을 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영문 버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그 한국 버전도 있고 영문 이제 미국에서 쓰고 있는 영문 버전도 있어서 자, 여기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 코리안을 잉글리시로 바꿀게요. 저는 설정이 돼 있어요. 잉글리시로 바꾸면 그러면 뜨면서 뭐가라고 떠요? 저는 이제 영문으로 이제 바뀌면서 주미를 재부팅한다고 뜨죠. 맞죠? 안 뜨네? 주미를 업데이트를 누르시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주미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면서 재부팅하라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주미를 업데이트가 다 끝나면 주미를 껐다가 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미 끊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까지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꼭 영문을 안 깔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현재 시간 지금 11시 30분이니까 45분까지 쉬셨다가 영문 업데이트까지 다 해놓으시고 들어올게요. 놔두시고 40분 놔두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 우리가 질문 그, 있는데요. 예. 그럼 아까 영문으로 바꾼 이유는 뭐였어요? 이따 소스를 영문을 얘가 학습을 하고 나면 영문 거에 소스를 조금 하나 불러와요. 영문에 있는 아직 그 로보링크에서 한국 버전으로 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소스 하나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일단 요 수업을 하고 나면 무슨 버튼을 하나 누르면 영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문 걸 하나 좀 깔아놓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직은 이제 이따 조금 이따 배울 선형회귀라는 걸 좀 배울 건데요. 선형회귀에 대한 그 좋은 예제가 이 주미에 정말 좋은 예제가 있어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예제를 하면서 주미의 소스 코드를 건들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 놔도 되긴 하는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영문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영문으로 하고 어제 지금 해보니까 영문이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쳤어요. 그래서 불편하셔서 영문을 깔아놓고 쓰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영문 거를 좀 깔아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영문 예제 보시면 우리나라 게 훨씬 더 좀 잘 만들어 놨죠. 왜냐면 영문은 지금 로보링크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 국내 거는 로보로보가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근데 우리가 잘 만드는 걸 왜 미국 애들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머신러닝 쪽에 이제 중요한 이제 지금 그 핵심적인 그 이론 수업이 있어요. 이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래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계가 그 머신러닝을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얽혀져 있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딥러닝 쪽으로 가면 인경 뭐 뇌세포에 관련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2차 방정식이나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연결이 돼서 진행하는 게 지금 이 머신러닝 특히 인공지능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금 먼저 가장 그 1차 방정식인 선형회귀라는 기본 학습을 조금 아셔야 인공지능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설명하는 게 맞아서 간단하게 한 5분짜리 선형회귀라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그 핵심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먼저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시청해 주세요. 공유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텐서플로우를 설치해서 머신러닝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어볼 내용은 바로 선형회귀라는 머신러닝의 기본 이론입니다. 선형회귀라는 것은 리니얼 리그레션이라고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변수 사이에 또한 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 선형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직선적이란 뜻이에요.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제가 장사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사꾼이라면 기본적으로 성실히 판매를 할수록 많은 돈, 매출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매출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실제 데이터를 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장사꾼의 노동시간과 매출에 관한 데이터는 바로 아래와 같았어요. 1시간 일하면 25,000원 벌고 이렇게 2시간일 때는 55,000원을 벌고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과 매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그래프 상에 점을 찍어보는 방식으로 총 7개의 데이터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힌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보면서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이러한 직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더욱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 직선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씩 이 직선과 점들 사이에 거리가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선형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현상들은 이러한 선형적인 성격을 가지는데요. 바로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이론이, 즉 머신러닝 이론이 선형회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의 프로그램만의 선형회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소리예요. 주어진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직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어떠한 식을 발견하는 거죠. 따라서 선형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3개 이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2개뿐이라면 단순히 그 데이터 2개를 직선으로 이은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선형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3개 이상일 때 사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합리적인 직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3개의 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점으로 찍은 7개의 데이터에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 3개의 직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충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2개보다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들과 거의 근접해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직선이 가장 합리적인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제 선형회귀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가장 합리적인 직선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설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H 같은 경우는 hypothesis라고 말 그대로 가설이라는 영단어의 약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1차 방정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이 B 같은 경우는 Y 절편이 되겠죠. 중학교 수학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W 값과 B 값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머신러닝에서 바로 선형회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설을 수정해 나간다는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학습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선형회귀란 말했듯이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학습을 많이 하더라도 완벽한 식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이 있죠. 알파고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근사값을 가정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한테 패배를 했던 겁니다. 한번 이러한 식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 데이터와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로 어떠한 직선을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각 데이터와의 거리를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직선과 같이 이렇게 더욱더 데이터에 근접하게 한번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실제 데이터와 굉장히 근사한 어떠한 합리적인 직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점프했다가 나중엔 조금씩 점프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더욱더 섬세하게 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프의 폭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선형회귀에서
직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도 정말 이러한 형태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본 가설식이 실제로 가장 합리적인 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식을 수정해 나가고 변경해 나가는 과정이 선형회귀법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제 이렇게 학습을 거쳐서 계속해서 식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수정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8시간 일했을 때 얼마인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30시간을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는 그런 걸 예측을 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예측할 수도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증가세를 보니까 지금 만약에 며칠이 지나면 코로나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증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런 예측된 결과들을 출력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장 이제 그러니까 머신러닝 쪽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형획이라는 이론이에요. 제가 이거 동영상을 또 이 내부적으로 소스까지 다 보면서 지금 학습을 좀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 아들은 절대로 대기업을 보내지 않겠다. 왜냐면 대기업을 가면 이거를 다 해야 되잖아, 얘네들이. 무슨 얘가 지금 무슨 경영학과나 예를 들어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경영학과 다니면서 저거 이제 파이썬 해야 돼. 저 방법 없어. 그 우리 애들은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 저런 것까지 다 배워야 되고 대기업 들어가면 현대나 이런 데 가면 저거 의무로 파이썬 교육 배운대잖아요, 지금. 응? 야, 지금 골 아프게 살겠다, 진짜. 이렇게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내가 판매량, 수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거나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딥러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뉴런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더 복잡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이 필요하고 2차 방정식이 필요하고 미적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행렬 들어가야 되고 하다 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선형 회계라는 게 이제 기계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미에 가장 좋은 예제를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좋고 오늘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선형회기를 우리가 직접 한번 구현해 보고 소스 코드를 직접 넣어서 우리가 예측한 결과대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이제 그 수업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미를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제 데모를 가보세요. 데모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3개의 데모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새 좀 업데이트를 2개를 해놨네요. 그 중에 두 번째가 거리 주행 배우기가 바로 선형회기에 관련된 아까처럼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절편을 구해서 최적의 예측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데이터를 주고 아까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먼저 이런 직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직선 값을 좀 기울기 값하고 절편 값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직선 값을 찾으면 기울기가 아까 전 직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결과를 예측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미 갖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할 건데요. 일단 선의 케이블을 빼시고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선 케이블 전원 끄지 마시고 전원 켜놓고 빼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주행 배우기 실행하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거리 주행에 대한 뭐 간단하게 선형회기 분석을 이용해서 AI 모델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뭐 자를 다운로드 받으래요. 그래서 자는 다운로드 안 하고 이렇게 자를 갖고 오시면 최소 30cm 이상의 자가 필요해요. 50cm면 더욱더 좋고요. 예. 그럼 많은 걸 실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면 그러면 여기 지금 바퀴축하고 0하고 맞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자를 그냥 끝에다 대고 하시면 좀 센치제이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자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제일 좋죠. 아니면 테이프로 잠깐 고정시켜 놓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바퀴축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막대 같은 걸 하나 써서 자가 조금 움직이더라도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예. 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저렇게 테이프 붙여버리시면 돼요. 예, 자가 안 움직이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셔서 0cm에 딱 바퀴축에 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하시는 게 읽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읽기가 좀 편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를 딱 고정시키세요. 그 바퀴추가 그러니까 주미가 출발하는 위치가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가 좀 정확해야 예측이 좀 정확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퀴축이야 벽 쪽이 아니고요. 여기 좀 화면에 제가 공유하는 것처럼 바퀴 가운데 쪽이 조금 뭔가 이렇게 딱 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습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를 고정시키면 제일 좋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일단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자, 이거는 인터넷도 돼 있지도 않고 그냥 주미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예, 지금부터 이제 다음을 누를게요. 자, 되셨죠? 다음 누릅니다. 그럼 맨 처음에 0.5초라는 시간에 얘가 주행 버튼을 누르면 주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간 센치를 소수점 단위까지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누르시면 주미가 출발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8. 근데 이게 처음에 한 번 간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번 정도 해서 3번 정도 하세요. 같은 값을 3번 정도 해서 그 정도의 평균값. 약간 얘가 슬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떨 땐 조금 많이 가고 어떨 땐 좀 적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주행값을 넣었을 때,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3번 했을 때 한 5.2 정도 가네요. 예, 5.2 정도 그렇게 해서 그냥 소수점 단위로 놓고 일단 그래서 지금 출발이 늘 똑같아야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예. 그래서 출발시키고 그때 값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같은 값에서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값이겠구나라고 일단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를 보시고 몇 센치인지 보시고 예. 뭐 정확하게 지금 김세인 선생님처럼 저렇게 좀 재서 좀 좀 더욱 좋고요. 예. 자, 그럼 다음을 누를게요. 이제 다음을 여기까지 이제 기본값을 먼저 설정을 한 거예요. 자, 다음을 누르면 이제 0.1초 단위로 이제 22초까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 갖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시해 주겠죠. 얘가 아까처럼 일자 방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얘가 5.2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0.6을 이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렇게 붙이시고 그다음에 0.6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6.2 정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하셔서 0.6초를 누르시면 돼요. 6.5 한 3번 정도 같은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한 6.4 정도 가네요. 저는 6.4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0.7을 누르고 약간 슬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7.5 정도 가네요. 7.5 정도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데이터를 뭐 거의 9.5까지 갔네요. 9.4 정도까지 갔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2초까지 데이터를 쭉 해서 넣어보세요. 이제 약간 슬립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떨 땐 좀 많이 가고 공통적인 값이 나올 게 있어요. 예. 그럼 공통적 한 3번 같은 자리에서 한 3번 정도 테스트 해 보시고 예, 비슷한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뭐 너무 완벽하게 넣지 마시고 예, 약간 오차 정도 넣으셔도 얘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저도 다 해볼까요? 1초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씩 그냥 넣어도 예. 자, 저는 2초까지 다 구했어요. 예. 자, 다 되신 분은 화면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손표지 좀 해주세요. 다 준비가 되셨으면 여기까지 다 됐다. 저는 예, 김선생 선생님 다 되셨고 예.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죠? 거기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직선 구간이 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죠. 음.
우리 권 선생님은 나가셨나 보네. 또 수업 나가셨나 보다. 김경 선생님 됐어요 다? 오케이 20개? 오케이 됐고. 예. 그다음에 안소정 선생님도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머신러닝을 합니다.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갖고 맨 처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다음에 얘하고 차이가 나는 다음 또 이 그래프를 넣어보고 그 수식을 넣어서 이제 이 그래프와 가장 유사한 직선 구간을 찾습니다. 얘가 계산하기라면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이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최적의 직선을 구한 거죠. 최적의 직선을 구해서 기울기가 지금 얼마가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라는 것도 나왔어요 지금요. 얘가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센치를 넣어보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15cm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그럼 얘는 정확하게 15cm 가서 서요. 20cm라고 그러면 20cm 가서 정확하게 씁니다. 정확합니까? 5래 5. 김수인 선생님 정확한가요? 데이터가 정확하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예. 어,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선형외기에 대한 좋은 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을 하고 그래서 예측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측의 결과를. 예. 우리가 몇 센치를 가야 된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뭐 바퀴 지름이나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거를 수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갖고 그대로 진행한다.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죠. 뭐 슬립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그 값을 사용해 보세요. 라서 요거를 갖고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때 이제 요걸 누르면 아까처럼 이제 영문으로 얘가 사이트가 이동을 해요. 주미에서 이렇게. 그래서 영문을 좀 깔아 놓으시라 이제 그런 거고 아마 업데이트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한글 버전으로. 그래서 영문에서 지금 1차 회귀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이제 궁금하시면 한글로도 바꿔 놓으세요. 오늘 이것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아직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서 일단 주미 실행시키시고요. 주미 딱 실행시키세요. 여기까지 다 뜨셨죠? 지금 영문 다 뜨셨죠? 오케이죠? 다 오케이. 다 됐죠? 그래서 요거 주미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략 뭐 선형회귀 이론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뭐 설명을 하고 요런 XY 데이터를 넣고 나면 이런 이제 해서 얘가 머신러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구한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수식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뭐예요? 인터셉트에다가는 절편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슬로프에는 기울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지우시고 이렇게 이꼬를 지우시고 요거 지우시고
여기 아까 계산된 거 있죠? 요 주미에서 계산된 거, 요 기울기를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슬로프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Y 절편을 여기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요게 없을 거예요. 요게 없을 거라서 여기 없을 거라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선생님은 그리고 여기가 아마 10으로 돼 있을 건가 아마 그렇게 됐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더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맞아요? 더하기로 돼 있죠? 빼기로 돼 있어요? 빼기로 돼 있어요? 더하기로 돼 있어요? 빼기로 돼 있어요? 글쎄 수정했나 보네요. 그래서 디스턴스에다가 이제 슬로프를 나누면 되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다가 요 기울기와 그 다음에 Y 절편을 넣고 요 수식을 돌리면 이제는 아까처럼 뭐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뭘 구했어요? 요 기울기 값하고 최적의 직선 거를 구한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이라고 넣고 실행을 시키시면 얘를 먼저 실행시키셔야 돼요. 먼저 함수를 실행시키고 두 번째 거 데이터 넣고 하는 실행시키고 그다음 세 번째에서 이제 10cm를 넣으면 얘가 이제 10cm를 가는 게 보이실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소스 코드로 해서 이제 활용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소스 코드로 활용하자. 왜냐면 지금 저거는 이제 예제니까 요걸 내가 이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에 소스로 불러와서 그 요 소스만 있으면 나는 이제 이 주미에 대해서 이제 센치로 가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으면 아까처럼 뭐다 바퀴의 지름 그다음에 시간 속도 뭐 이렇게 계산해서 거리를 계산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내가 간 시간 간의 계산의 시간법을 계산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선형회의 기법에서 얘가 기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두 번째 타임에 지금 제가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 대략 이해는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가 지금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학습을 한다던가 뭐 애들이 틀린 문제들을 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다던가 이런 예측 프로그램들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기울기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처럼 우리가 거리 배우기 주미 하나 갖고 있으면 20개의 데이터 샘플을 뭐든 집어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저 소스를 그냥 소스로 줬으면 좋았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조금 우리가 다방면적으로 제가 예제를 갖고 좀 활용할 수 있어요. 리스트 함수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써갖고 우리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뽑아서 우리가 코로나가 뭐 증가하는 일수하고 뭐 이렇게 횟수를 넣어서 그럼 다음에 코로나가 몇 명이 예측이 됐다 이렇게 예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요. 선형회기까지 오늘 1차 먼저 오늘 지금 내용 배운 내용이 머신러닝 포키즈를 통해서 우리가 스크래치하고 파이썬을 통해서 해봤고 그 연결되어 있는 예제들을 갖고 주미를 한번 제어를 해봤고 주미에 내장되어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선형행의 알고리즘을 갖고 인터넷이 없어도 별도로 지금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목요일 날은 선생님들 좀 준비를 조금 목요일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거거든요. 카메라를 갖고 내 영상을 봐서 얘가 이제 뭐 고양인지 개인지 뭐 내 얼굴인지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걸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캠이 두 개가 없으신 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분은 노트북 두 대로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그냥 저기 뭐야 노트북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캠을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캠이 지금 준비가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분은 다음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강의 영상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지금 자료들을 사진을 직접 찍을 거거든요. 제 얼굴을 찍던 사진을 직접 찍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에 캠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이제 줌에 비디오를 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 속에 일단 수업을 좀 할 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캠을 쓰기 위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얼굴을 비디오를 죽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기 싫으신 분들은 비디오를 죽이면 캠이 살아나니까 그때 영상 찍고 근데 제 화면을 못 보겠죠. 비디오를 꺼버리면 하다 좀 테스트를 조금 내일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는 좀 해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촬영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업이 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노트북으로 영상 들어오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이런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트 이런 걸 그려서 직접 포커 게임을 한번 할 거예요. 아니 뭐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는데 손이 가위바위보가 조금 인식률이 좀 낮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한번 짜보고 싶은데 그래서 화면에 대고 이제 컴퓨터가 인식한 갑하고 제가 가고 있는 이 인식을 인식해서 누가 이겼는지 이런 거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가위바위보가 이게 주먹하고 이 가위가 잘 인식률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포카드를 갖고 지금 저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할 거. 요거를 이제 일일이 또 그리기가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미지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걸 출력해서 좀 쓰셔서 내일 이제 사진 앞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웹캠을 쓰지 않고 이제 줌이에서 얘가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목요일 날 수업들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업 머신러닝 쪽에 관련된 첫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재밌으셨죠? 뭐 다른 거보다 훨씬 뭐 재밌으셨죠? 좀 신기하고 저 아주 요새 푹 빠졌어요 요새. 맨날 이것만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좋은 예제를 또 만들까 어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일단 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고들 하셨어요. 예.